안녕하세요. 저는 진짜를 만에 끝내는 프리미어 책을 쓴 작가 그리고 이제 1000명이 넘는 수강생분들께 영상 편집을 가르쳐주고 있는 강사 김수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레벨 1부터 시작해서 레벨 8 그리고 이제 번외편까지 영상 편집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편집하는 데 있어서 프리미어가 뭐지? 혹은 영상 편집을 내가 할 수 있나? 약간 기대 반 그리고 걱정 반으로 수업을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레벨 1부터 차근차근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아, 이게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도 교재와 그리고 강의만 있으면 나도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약간 새로운 이제 매력에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프리미어가 설치된 노트북과 그리고 실습 자료들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요 교재 받으셨을 거예요. 요 책과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제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과 함께 차근차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레벨 1은 어떤 걸 배우냐고요? 레벨 1은 바로 네, 여기 있습니다. 요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편집해 보기.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집밥 박제자라는 이제 요리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같이 다운을 받아서 쉽고 간단하게 편집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컷 편집부터 시작해서 우리 배경음악을 직접 넣어보고 로고나 이미지를 같이 삽입을 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영상 자막을 같이 넣어보고 빠르게 속도도 조절해보고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이고 간단한 기술들을 먼저 레벨 1에서 배워서 레벨 1만으로도 나 쉽고 빠르게 영상 하나 뚝딱 만들 수 있네. 이렇게 자신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미어를 클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프리미어를 하기 위한 어떤 작업 파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글 문서나 아니면은 새 문서, 새 폴더, 새 PPT처럼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옆에 최근에 들어가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프로젝트 열기를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처음 할 거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를 클릭할게요. 자, 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변경할 것은 바로 찾아보기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찾아보기를 눌러서 저장 위치를 먼저 저장해 주세요. 이제 한글 문서나 워드 P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저장 위치를 설정하고요. 나중에 15분마다 한 번씩 오토세이브라는 폴더에 새롭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내가 꺼졌더라도 오토세이브라는 폴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시고요. 폴더 선택을 누른 후에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름을 바꾸셔도 괜찮고요. 저는 무제라고 두고 확인을 할게요. 자, 밑에 있는 1번은 바꾸나요? 이거는 컴퓨터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바꾸실 필요 없이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들어야 될 것은 바로 시퀀스예요. 시퀀스는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케치북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작업 판때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종류가 어때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만큼 시퀀스 종류도 다양합니다. 약간 알파문고에 있는 A4 용지, B4 용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 가능한 사전 설정에는 어도비에서 적어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실습 영상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습 영상에 있는 시퀀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미러리스, DSLR 시리즈를 이용한다면 5번째 줄에 있는 디지털 SLR 그리고 화질 뭐가 가장 좋아요? 네, 1080. 다음에 1080을 열었는데 오른쪽에 보면 24, 25, 3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이제 한 귀로 흘리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FPX, 프레임 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24라는 건 24장의 사진이 모여서 1초가 되는 거, 30장의 사진이 모여서 1초에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사진이 여러 장이 모여서 한 장에 이제
영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24는 영화랑 드라마 편집용, 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이나 카메라에서 많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능이나 뭐 다큐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내가 쓴다 하면 카메라 설정에서 어떤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시퀀스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시퀀스에서 우리가 비디오, 오디오 트랙을 설명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무제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내 창고, 가방, 저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편집하기 위한 모든 파일을 보관하는 공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서 자,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맨 위에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상이나 사진, 음악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폴더채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영상뿐만 아니라 뭐 사진, PNG, JPG 이런 것들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하고 열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패널이 있는 영역에는 많은 패널들이 함께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다른 이제 미디어 브라우저나 정보, 효과 패널을 클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선생님 제가 가져온 영상이 안 보여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이럴 때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프로젝트를 다시 눌러주시면은 이전에 가져왔던 영상이나 다른 파일들이 있는 프로젝트 패널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123과 A123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옆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어때요? V1과 A1 두 트랙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영상을 가지고 오면 영상에 있는 이미지나 사운드 같이 편집하기 때문에 두 덩어리로 나눠져서 오게 됩니다. 음악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미지가 없죠? 그래서 밑에 있는 A1, A2에다가 둘 수가 있고요. 사진 같은 경우를 넣게 되면은 자꾸 비디오 트랙인 V1이나 V2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V1에다가 놔보도록 할게요. 근데 작업하려고 하는데 잘 보이지가 않다. 그러면은 키보드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키워주시고요. 저는 맨 처음부터 보고 싶다, 맨 끝부분부터 보고 싶다 하시면은 Shift O, 아웃의 약자인 O를 눌러주시면 맨 끝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어때요? 사진이 너무 작죠?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딱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내가 자동으로 당기거나 할 필요 없이 수동으로 당길 필요 없이 자동으로 딱 맞춰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위에 보이시는 모니터 있죠? 이게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인데요. 프로그램 모니터는 지금 시간대가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파란 색깔 시간대가 뭐냐? 파란 색깔 시간대는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장면의 시간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러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흰색 시간대를 말하는데 이 흰색 시간대는 지금까지 내가 몇 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느냐?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싶다 하면은 파일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재생 막대 바의 헤드를 잡고 옆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컷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두시고요. 컨트롤 K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재생하다가 이분할로 여기를 잘라줍시다 라는 글자가 없어질 때 그쪽을 옆으로 옮겨서 또다시 뭐를 누른다? 컨트롤 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K를 누르면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각을 클릭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빈 공간이 검정색으로 텅텅 뚫렸죠? 그래서 이 검정색깔 화면 어떻게 하냐? 빈 공간에 또 클릭한 다음에 하얗게 되어 있으면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뒤에 있던 친구들이 앞으로 자동으로 탁 하고 당겨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꾸 앞으로 당길 때 앞조각에 걸려요. 그러니까 겹쳐지게 되면은 앞조각이 사라져요. 우리 약간 굴러온 돌에 박힌 돌 뺀다는 그런 옛날 속담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당겼을 때 흰색 삼각형 보이시죠? 이 흰색 삼각형이 보이면은 딱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을 가지고 오도록 할 텐데요. 음악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패널 안에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거기를 2번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영상이나 음악이나 사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악 파일을 A1에 넣을지 A2에 넣을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영상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칼 써는 소리가 들리시죠? 여기서 음악 파일을 A1에 겹쳐지게 되면은 그 칼 써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음악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이제 겹쳐져서 A1 소리가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영상의 사운드가 A1에 있더라면 음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A2에다가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트랙 1, 2, 3 숫자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1번 방, 2번 방, 3번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시간대가 같기 때문에 어떤 트랙에 있든 간에 동시에 재생이 됩니다. 시퀀스가 있는 작업실 여기 보시죠. 이게 이제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우린 작업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실에서 음악 소리가 너무 크면 줄이거나 혹은 음악 소리가 너무 작으면 이제 크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 드라이브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거기 클릭을 하시고 모든 트랙 확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조그맣고 길었던 라인이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넓어지게 되고요. 오디오 파형이 보이게 됩니다. 음악 파일로 가야 되니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랑 동그라미 사이 가운데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잡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음악 파일을 지금 보면요. 우리가 흰 색깔 선이 그어져 있죠. 이 선을 잡고 위로 올리면 플러스가 되면서 소리가 점점 커지고요. 아래로 내리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소리가 점점 어때요? 작아집니다. 음악은 하나인데 어때요? 똑같은 파형이 두 개가 있죠. L이랑 R이 되어져 있는데 L은 왼쪽 귀고 R은 오른쪽 귀입니다. 그래서 막 요걸 가지고 쌤 왜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이요. 어떤 것든 상관없이 흰 색깔에 쭉 그어진 선을 잡고 위로 올리면은 소리가 둘 다 커지고요. 내리면요 소리가 둘 다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속도를 조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속도를 조정할 구간을 잘라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K를 이용해서 컷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클릭해서 파일을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속도 지속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속도를 클릭해서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도 지속 시간 들어갔어요. 속도가 지금 100%라고 되어 있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150, 200,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싶으면 80, 50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우리는 속도를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300으로 두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속도를 조정하니까 빈 공간이 생기고 클립 조각이 작아진 거 보이시죠? 빈 공간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하고 딜리트 해주세요. 우리가 자른 조각들을 클립이라고 부르는데 이 클립의 속도가 빨라져서 시간대가 짧아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느리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속도를 느리게 할 땐 똑같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속도 지속 시간을 클릭해 볼게요. 속도가 지금 300으로 되어져 있는데 속도를 한번 50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가 분명 느려진 것 같긴 한데 중간에 잘렸죠. 우리가 그냥 속도를 느리게 조절을 하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속도를 느리게 중간에 조절하는데 뒤에 클립이 있다. 그럼 뭘 눌러요? 잔물결 편집 후행 클립 이동을 반드시 클릭하세요. 그러면 50%가 되었습니다. 라고 글자가 적혀지면서 길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로 클립들이 있더라면 잔물결 편집 후행 클립 이동을 무조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로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모든 트랙 최소화를 해서 트랙을 좀 작게 한 후에 다음에 로고를 잡고 V2에다가 넣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영상이 자막이나 로고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로고가 작기 때문에 로고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는 무조건 영상보다 위에 이 숫자가 큰 트랙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1이 영상이면 V2는 로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로고가 지금 어때요? 좀 많이 크죠? 그래서 로고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자른 조각 클립 있죠? 그 클립마다 개별적으로 있는 게 바로 효과 컨트롤인데, 효과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나 불투명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움직이거나 크기를 키우거나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이름을 클릭하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 그래서 우리의 작업 모니터라고 볼 수 있죠? 작업 모니터에 파란 색깔 선이 생기고 하얀 색깔 점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점을 잡고 바깥쪽으로 향하면 커지고요. 안쪽으로 향하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꼭 프로그램 모니터를 이용해서만 할 필요는 없고요. 효과 컨트롤에 있는 동작을 이용해서도 비율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균일 비율 체크가 여기 되어 있는데 균일 비율 체크를 풀어주면은 이걸 홀쭉하게 아니면 좀 톤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음악을 타임라인 패널에서 소리 조절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효과 컨트롤에서도 볼륨의 레벨을 열어주셔서요. 동그라미를 잡고 오른쪽엔 플러스 숫자로 갈수록 커지고요. 마이너스 숫자로 갈수록,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게 될수록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로고의 길이를 길게 해서 영상 끝까지 로고가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로고의 이미지 클립 끝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빨간 색깔 막대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가 끝부분에 있어요. 이걸 잡고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은요. 어때요? 로고의 지속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립의 길이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르기 방법 오늘 2가지 배웠어요. 일단은 컨트롤 K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클립의 끝부분을 잡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자막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도구 패널에 있는 문자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 마우스로 내가 자막을 적을 위치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게 되면은 그래픽이라는 분홍 색깔 상자가 타임라인 패널, 즉 V3 트랙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글자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글자를 썼으면 움직여야겠죠? 글자를 움직이는 도구는 바로 선택 도구예요. 그래서 선택 도구를 클릭하신 후에 모니터에 있던 글자를 가지고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폰트나 색깔을 변경하고 싶으면은 효과 컨트롤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열어서 텍스트 주의할 점, 텍스트 옆에 이름 적혀져 있어요. 텍스트를 열어서 소스 텍스트에서 위치나 비율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와 우리가 길게 한 문장으로 적었던 거를 2문장으로 나눠보고요. 한번 폰트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폰트 창을 열어주게 되면은 서체견본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한글로 쓴 경우에는 서체견본만 지원이 가능한 폰트예요. 영어로 쓴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한글로 썼더라면 선생님 저는 왜 네모네모예요 나와요? 그러면 폰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뭘로요? 한글이 지원되는 폰트로요. 그래서 저는 교재에 나온 대로 나눔 스퀘어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와 그리고 크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글자의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홍고추, 청고추, 청양고추 요 세 단어의 글자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7 왼쪽에 있는 흰색 상자를 눌러서 색상 피커가 뜬다면 색상 피커에서 색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로 원하는 색깔을 따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선택해서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록 색깔을 바꿔 쓰고요. 이번에 테두리 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7 밑에 선 있죠. 그래서 선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색깔을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 두께가 1.0이라서 티가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클릭해서 타이핑을 치거나 마우스로 손 모양이 나오면 잡고 드래그해서 왔다 갔다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도구 모양을 클릭한 다음에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스냅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선택 도구를 할 때 우리가 약간 자석처럼 딱 한가운데나 아니면은 뭐 왼쪽에서의 가운데나 이런 식으로 정렬을 조정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한다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스냅을 눌러서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파일을 만들었으니까요. 완성본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어디 들어가냐? 파일, 내보내기, 그리고 미디어를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형식, 사전 설정, 출력 이름입니다. 형식을 클릭하시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내가 원하는 파일의 형식에 따라서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때는 H.264 이게 이제 MP4의 비디오 코덱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H.264로 해주시고요. 일단 두 번째로 우리가 사전 설정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도비도 알아요. 어떤 플랫폼에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올리는지. 그래서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트위터나 비메오, 유튜브 등 우리가 올리고자 하는 플랫폼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만약에 고화질로 보관하고 싶다면 하이 퀄리티, 핸드폰으로 내가 보관하고 싶다면 이제 뭐 단톡방에 보내거나 할 때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이름 옆에 파란 색깔로 시퀀스 0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걸 클릭해서 저장 위치랑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뽑고 나서 못 찾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맨 밑에 예상 파일 크기라고 원하는 만큼의 용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내보내기라고 글자를 클릭하시고요. 이제 이게 인코딩이 되는 동안 우리는 인코딩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내보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완성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MP4 파일이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이거 프리미어 깔린 노트북 들고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보내기를 다 한 후에 마지막으로 폴더에 제대로 영상이 잘 뽑혔는지 확인해 주신 후에 프리미어를 저장해 가셔야죠. 저장 어떻게 해요? 컨트롤 S를 누르거나 파일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레벨 1을 공부해 봤는데요. 어땠어요? 조금 재미있었나요? 뭔가 내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제 강의를 따라서 한 것 같아서 약간은 어벙벙하기도 하셨겠죠.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다 보시고요. 나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저는 이 정도면 자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내 영상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내 영상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도 이제는 레벨 1 자신 있습니다. 마스터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넘어갈까요? 네, 레벨 2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까지 했으니까 이제 무슨 일만 남았죠? 네. 프리미어, 기초, 클리어 했으니 이제는 베이직, 기본, 그리고 심화, 그리고 마스터까지 되는 날까지 저랑 한번 찬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